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학벌 카르텔. 이거 지금 참. 내일하고 모레 기사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니까. 예. 요거 아이템으로 뽑아가지고 기사로 나올 우리가 것 같습니다. 진짜 통신에서 발굴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통신에서 윤석열의 진심 넘버 10. 그거 너무 많이 보셨어요. 한 8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10만 원 돌파하지 않겠어요. 돌파할 어떤 것 분은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2번 봤다, 3번 봤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누구 아버님. 누구 아버님? 누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네. 보셨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집계 된 후보가 12명. 네, 현재 12명인데 지금 13명인 걸로 아는데 13인 걸로 알고 존재감이 없는 후보인가 봐요. 그래서 13명, 12명만 일단은 먼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최재형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원희룡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유승민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윤희숙 서울대 경제학과,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네, 하태경 분이엘고 서울대 물리학과, 안상수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김태호 거창농림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장기표 마산공고 서울대 법학과, 홍준표 영남고 고려대 행정학과, 황교안 경기고 서울대 성균관대 법학과, 장성민 영일고 서강대 정치학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 명 빼고는 다 서울대입니다. S대. 여기서 경기 KS가 한 명이네요. 2명이죠. 가만 있어 보자. 안상수, 최재형. 예. 황교안 후보는 KS는 KS인데 네, 성균관대입니다. 성대. 네, 이게 KS가 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의 이야기여서 경기고와 그다음에 서울대에 나온 거를 경기고 K와 서울대 S 해서 품질 보증 인간이다. 그래서 KS. 장가 가는데 그냥 꼭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 KS 나오신 분들은 그냥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이 된 신랑감이다. 옛날에 KS 마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공업 시대 때 그 품질 마크 받으면 좋은 제품이다 이랬는데. 연예 시장에 나가면 딱 이제 어느 대학 나왔나? 네. 그쵸. 거기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역시 이 S대 뭐 하면은 많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또 S대라고 우러러보고 여기 멋있다. 않아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아도 그래도. 그렇죠. 역시 S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눈을 동그랗게 한 번 더 뜨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민주당은 좀 다르죠? 예, 지금 민주당 이제 좀 비교해보죠. 자료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서울대가 이낙연 후보 한 분입니다. 분이네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 법학과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삼계초 중앙대 법학과, 정세균 전주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추미애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김두관 남해종합고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박용진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여기서 검정고시 출신이 민주당은 2명이나 돼요. 예,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입니다. 김두관 후보도 아니에요. 김두관 후보도 검정고시입니까? 검정고시를 알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인가요? 정세균 후보는 검정고시예요. 정세균 후보구나. 고등학교 세 군데 다녔어요. 예. 이재명 후보는 3개 초등학교 나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검정고시로 해왔고 중앙대학을 간 거고. 네. 법학과가 근데 너무 많아요. 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법조인들이 그 정치에 많이 진출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조인들이 입법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요 한 분 박진이 거기도 KS네. 경기고 서울대 진짜 법학과. KS예요. 박진 후보를 빼놓을 뻔했네. 요새 아무 KS인데.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잊혀지잖아요. 하버드, 옥스퍼드 뭐 다 나왔네. 외국 유학까지 갔다. 우주학벌이네 완전히. 이분이 때 이 외국 유학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달라요, 그죠? 네. 지금은 펀딩도 많이 되고 많았으니까 하는데 이때는 돈 없으면 못 가요. 게 웬만한 집안이 못 갈 텐데 하여튼 그거야 금수저라는 건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 진짜 법학과들이 진짜 왜 이렇게 많은지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도 법조인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 법조인의 장단점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의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여튼 잘 해석을 하겠죠. 해석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주주의가 너무 법치주의로 이렇게 변형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이 87년 4.19 혁명 일어났을 때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렸는데
성과는 고스란히 그 당시 민주당이 먹었잖아요, 그죠? 네. 87년 6월 항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광주도 연결. 그 성과는 국민들한테 많이 돌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언론, 네. 또 판사, 예. 특히 공무원들한테 많이 돌아갔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치인들, 법조인 출신들한테 많이 돌아간 것 같다. 네. 뭐 예전에는 기업인에 대한 선호도 꽤 높았었어요. 근데 MB 이제, 나올 때. 예, MB 나온 직후에 이제 다 꺼졌습니다. 꺼졌죠. 기업인은. CEO 출신에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군으로서 음. 그 마땅한 직업군이 사실은 지금 안철수, 이명박 하면서 이제 기업인에 대한 선호가 확 꺼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법조인 쪽으로 좀 사람들의 선호가 교수 법조인. 예. 교수 몇 명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그 교수에 대한 선호도 많이 꺼졌어요. 너무 현실을 모른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지식인이 예. 이 7, 80년대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 대한 문제 부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그것을 이제 지탄하고 4.19 혁명 또 이제 그 교수들이 쫙 플랜카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대학 교수나 지식인의 역할이었는데 이상하게 박정희 전두환을 다음부터는 대학 교수나 지식인은 자기 전문 분야만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변형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인인데 언론인은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정치인들이. 있나요? 예, 언론인은 정치인이 많은데 근데 이 법조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해석에 너무 치중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융통성을 전혀 발휘할 줄 몰라요. 자기가 치고였거든요. 예. 특히 그러니까 이 출신들은. 조문에 거의 얽매여가지고요. 이 사실 정치는 그 조문 외에 바깥의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의 어떤 그 대중의 삶이라든가 생활 네. 이런 걸 좀 체득한 분들이 정치권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위원들 있잖아요. 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그분들이 중앙정치로 그런 예,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거의 끝물이에요. 지금 3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부터는 그 지방의회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 네. 사람들은 이제 그 지방의원들 하면서 이제 그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생활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그런 그렇죠. 사람 많이. 참 우리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서울대 출신들이 이 카르텔, 학벌 카르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죠. 서울대를 안 나오면 물론 이제 장성민 씨 이분은 뭐 이쪽에서 많이 보던 분이도 언제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꽤 됐어요, 가신지. 며칠 안 됐을 거요? 네, 간지는 그때 윤석열과 같이 입당을 해가지고 그래요. 장성민 먼저 꽃다발 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꽃다발 받았습니다. 예. 뭐 본인 선택이니까 갔겠죠. 네. 장기표 선생도 갔네요. 장기표 선생님은 참 지금 거의 네. 김문수하고 비슷하게 평가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그 전태일 사건으로 해갖고 네. 참 그런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 정도 퍼센티지라면은 네. 그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면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하기 참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걸 우리가. 근데 민주당은 그냥 뭐 검정고시 출신도 있고 그냥 뭐 그죠? 대학이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러고요. 그 지역적으로도 봐도 음. 골고루 지금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자유로워요, 하여튼 민주당. 예, 영호남 뭐 다 분포가. 우리가 민주당 잘 돼 두둔하려는 거 아니라 예. 후보들의 이 학력상을 보면 상당히 다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신화가 아직은 적용이 되는 그런 후보들이 많고 국민의힘은 엘리트주의의 이제 후보들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우린 카르텔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 서울대 카르텔이죠. 네. 서울대 카르텔이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의 논초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후보들 중에서 90% 가까이가 서울대 출신들이니까요. 그렇죠. 카르텔은 동맹이자 동맹. 네, 그렇죠. 카르텔이니까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 서울대 후배 어디 후배 자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게 이제 공직사회 가면 더하죠. 이 학벌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재부. 뭐 기재부 아니어도 일단은 공직사회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또 S대는 서로 안 끌어준다. 그게 공직사회에서 좀 이렇게 만연해 있었거든요. 만연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거기 암암리에 S대 출신들은 서로 그냥 혼자 잘나는 거다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 같은 경우 지난번에 권영세 의원도 서울대 법학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 두 사람 다 위에 선배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과 여기 이제 뭐 원희룡 그다음에 네. 장기표 이런 분들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다 같은 과니까 네. 학교 다닐 때는 안 봤어도 그래도 이제 같은 과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아이고 같은 서울대니까. 네. 저기 그 나경원 전 의원도 서울대 법대 나왔죠. 거기도 아유 당연하죠. 거기 서울대 법대. 그래요? 네, 우리 조국 교수님도 서울대 법대.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참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은 이제 뭐 상당히 좀 권력 자본주의 사회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권력지향, 자본 권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지만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학을 통해 갖고 대학을 통해 서열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국의 우리 고등학생들이 쫙 서열화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등부터 쫙 그냥 이게 서열화되는 사회거든요. 네. 이걸.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학력 카스트 사회라고 우리가 학력 부릅니다. 카스트. 네, 예, 사실상 그런 그렇습니다. 학력 신분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배화되는. 그럼 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 나오면 네, 하버드대가 이제 학력 카스트가 너무 높아지네. 이거 완전히 쫙 되네. 하버드대하고 유학파. 예. 여기도 보면은 지금 누구지? 국민의힘에도 유학파가 꽤 되죠. 유승민 유학파, 유승민도 윤희숙 그렇고. 유학파. 예, 그렇죠. 여기다 이제 저기니까 학계에 있었으니까. 윤석열은 유학파가 아니죠. 검사파죠. 검찰파. 그렇죠. 윤석열은 좀 그렇죠. 음. 구수한 검찰파. 검찰파가 처음 나왔죠. 대통령 후보로. 물론 여기 홍준표도 검사하긴 하지만 황교안 뭐 예.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주제를 우리가 왜 이번에 다루냐 하면은 정당이라는 게 본래 네. 정당이라는 본래 이제 뭐라 그래요. 엘리트들의 집합 속 정당이라는 것이 엘리트들의 이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 또 특히 이 하층민들, 서민들 또 각 집단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몰리는 곳 아니에요, 정당이. 그렇죠. 마지막에 네. 가요, 그죠? 네. 온갖 다 무조건 안 되는 거, 도저히 법적으로 못 푸는 거, 네. 그건 다 정당에 가잖아요. 다 마지막에 정당으로 오잖아요. 네. 정당이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러한 부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구성원들은 특히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초엘리트들로 돼 있어서 사실상 카르텔적 성격을 갖고 있고 네. 우리 사회의 신분 카스트 제도적 성격을 몸에 안고 있는 이런 지배 정당의 성격을 이번에 예비 후보 나온 분들의 학력을 통해서 네.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다. 네. 이거 기사 한번 쓰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거보다 더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아쿠아리움 정당에서 멸치와 돌고래 여기 멸치랑 돌고래가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멸치와 돌고래. 네, 멸치가 여기 이쪽이 지금 오른쪽이 멸치파고요, 왼쪽이 돌고래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서울대 나온 분들도 멸치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정당에서는?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오른쪽은 다 멸치파라니까요. 네, 그래요? 왼쪽은 돌고래파.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면 이렇게 인류대학을 나온 분들 네. 초엘리트들이죠. 네. 박진 후보도 유학파구나.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권력을 나중에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네. 인류대학을 뭐 스카이라고 봐야겠죠. 나와서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면 또 그것이 재생산되는. 네.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또 끌어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로 우리 그 사회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정당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아주 잘 투영돼 있다. 네. 그럼 그 정당은 누굴 대변하겠느냐라는 측면과 우리를 그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고 그런 카르텔적, 카스테적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당은 그럼 누굴 대변하겠냐라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하여튼 뭐 다양해. 하여튼 뭐 그죠? 네. 검정고시 출신, 뭐 종합고등학교 출신. 예? 사실 여기 지금 그 김태 후보도 거창 농림고면 이런 분 장기표 마상 공고 이런 예. 거 봐서는 조금 있는데 다양성이 있는데 근데 주류가 이 국민의힘은 거의 그냥 KS 아니, 엘리트
아마 네. 국회의원들 한번 뒤져도요 서울대가 제일 많을 그런 거예요. 것 아마. 같아요. 예. 과거부터 그랬어요. 거기 네, 한나라당. 맞습니다. 그 네.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해창. 아, 거기도 케이스죠. 케이스, 완전 전형적인 케이스죠. 케이스. 예. 법조인 출신이고. 네. 네, 그럼 이인재도 케이스인가요? 이인재도 경기고 나왔나? 서울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데. 네, 서울대는 맞아요. 네. 대전고등학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예, 아닌가? 예. 맞아요. 대전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지금 저는 과를 보면 하태경 후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물리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이공계. 그래요? 야,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 우리 사회의 시크릿이죠. 네. 이 학력, 신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당에서 원래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이런 차별적 요소들을 정당에서 해소하고 이런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되는 것이 정당인데 오히려 정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이런 분들로 완전히 군집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카르텔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희 진짜 통신에서 한번 학력을 쫙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네. 학력이 이제 결국에는 그 학과 중심으로 이제 또 사회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 중심으로 다 쭉 연결돼 있고, 연결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빠르게 연결이 돼요. 후보가 되면 저도 어. 지난번에 한번 그 정치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동문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후원금도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동문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임이나 이런 거 계속 가서 인사하고 또 소개받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력 카르텔이 진짜 학력 그렇죠. 카르텔인 거죠. 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 지배 질서가 그렇죠. 이제 예. 정치의 지배 질서가 구축돼 네, 있다라는 예. 부분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언론계, 뭐 서울대 뭐 무슨 다 들어가 법학과 있죠. 뭐 이렇게 네, 또 맞아요. 예, 경제 서울대 법학과 이렇게 어. 쫙 되는 거예요. 재벌의 대기업에 또 네, 다 돼 있고 네, 언론 또 네. 검찰 네, 특히 판사 사법부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때는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잘 이 사회 구조를 잘 파악을 부모들이 못해갖고 그냥 네. 공부 안 하면 밥도 굶기고 공부하라고 그러게요. 그냥, 아, 저도 그냥 한번 그냥 소신껏 한번 서울대 지원해볼 걸. 이게 신분 상승의 유일한 계층이죠. 통로죠, 네. 근데 요즘 맞아요.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예. 시골에서 지방에서 그냥 공부 지금은 열심히 하다 어렵죠. 보면 스카이를 갔었. 요즘은 안 그렇죠, 아예. 네, 지금은 여기도 나왔어요. 서울대생은 부모에 깃들여진 뇌 없는 철탑이네요. 이게 말이 어려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어렵습니다. 뭐 예, 할아버지의 인맥과 부모님의 그 재력과 정보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거라서. 동네도 좋은 동네 살아야 네,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저 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네. 참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이런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이 국민의힘 후보 서울대 나오신 분, 뭐 하여튼 이 좀 그렇지만은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다 뭐 다는 아니죠. 주류는 아니었죠. YS가 이제 서울대 나왔는데. 네, 철학과.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 미국의 무슨 대학이야? 거기서 있었던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감스러운 우리 박정희 장군은 육사 출신이고. 그렇죠, 육사. 만주 육사 출신이고, 그렇죠. 만주 네. 육사 출신이고. 네. 전두환 아저씨는 거기도 육사. 또 육사죠. 네. 육사. 노태우도 노태우 육사. 아저씨도 육사. 네. 또 이 육사가 또 이제 아주 대단했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그렇죠. 군인이 정치하던. 네. 그 다음에 이제 된 분이 이제 문민정부에서 이제 YS는 예, 서울대. 서울대. DJ는 목포상고. 목상. 아, 목상 출신이죠. 고등학교 또 줄이는 거 좀 봤는데. 그 다음에 대신 노무현 후보는 부산상고. 부산상고의 네. 출신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은 고대. 고대 나왔고, 네. 박근혜. 거기도 동지상고. 고등학교는 동지상고. 상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는 서광대. 서강대. 네, 서강대 나왔죠. 서강대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경희대 나왔다. 이게 서울대 출신들이 대통령 되기가 우리나라 쉽지 어려워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될 수 있죠, 충분히. 그건 YS 이런 후보 같은 이래로 안 경우는 다른 나왔어. 케이스니까. 네. YS 이거 안 나왔어요. 네. 하여튼
서울대가 많으니까. 네. 민주당은 서울대가 한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서울대 출신하고 또 국민의힘 서울대 출신하고 좀 다른 토양에서 자란 분들 같아요.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대,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대, 네. 조지 워싱턴대 완전히 프린스턴대 박사예요. 우주학파네요. 박사. 우주학파. 대지학당 나오셨구나. 그걸 또 스텝에서 딱 찾아갖고 또 딱 올려주시네. 네, 아유 역시 센스가 넘치십니다. 왜 이승만 박사라 불렀는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때만 해도 박사가 없을 때 아니에요. 해방 그쵸, 이후에. 그러니까 그쵸. 박사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선생과 같은 개념이에요. 박사가 없어. 그 당시 박사가 일제시대 때 박사 받기가 거의 그쵸. 없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추앙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러한 어떤 그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국부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신성화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단군도 그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제일 국부의 이승만이다. 네. 이시성 같고. 근데 이제 이승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원래 그 조선 시대의 이씨 또 단군 뭐 국가 이런 부분들 국부로 했는데 부인이 외국 여자 외국인이잖아요. 오스트리아. 프란치스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유학 가서 만났나요? 모르겠어요. 만났겠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을 그 신성화 시키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부인이 맨날 그래서 프린세스카 여사가 한복만 입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땐 이상하다. 네. 국부라 그래. 저분이 우리 국모인가? 그러니까요. 참.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